최근 한국인 여성 1명과 프랑스인 2명, 미국 여성 1명이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배냉으로 이동 중 무장단체에 피랍됐다가 프랑스군에 의해 구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 특수부대원 2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국인 여성은 피랍됐다 풀리긴 했지만 우리 정부가 여행 자제 지역으로 설정한 지역에서 피랍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해외여행 전 어떤 점을 확인할지, 또 여행 금지 구역을 여행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메이데이 유재원 대표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우리나라에서 이 여행 금지 구역이라고 지정한 나라가 어디가 있는지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일단은 그 여행 금지 구역 전에 여행 경보 제도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4단계에 걸쳐서 그 유의, 자제, 철수 권고, 금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바로 그 금지되는 나라가 바로 4단계인 그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상위 경고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현재 그 뭐 이 피랍과 관련이 있는 곳은 아니지만 네. 그 거쳤다고 하는 말리 같은 곳이 대표적인 그 지역이고요. 네. 아프가니스탄 알고 계시고 소말리아, 필리핀의 반정부 단체 점거 지역, 리비아, 이라크, 뭐 예멘 이런 나라들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과거에도 그 여행 금지국에 가서 우리나라 사람이 피랍된 적이 있었나요? 예, 뭐 이때마다 뭐 아마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네. 이미 뭐 10년도 더 된 일이지만 김선일 씨가 그 군납업체 직원으로 이라크에 가서 또 다른 선교 목적의 어떤 그런 활동을 좀 하려 하다가 네. 결국은 납치가 돼서 그때 사망한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고요. 네. 그 이후에도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샘물교회 그 목사님과 그 선교단체가 그 피랍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건도 23명이 납치돼서 2명이 거기서 살해당하고 21명이 결국은 어떤 협상을 통해서 보상금에 따른 협상을 통해서 나오게 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나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하는 사건이 작년에 리비아에서 이제 납치되신 분이 아직까지 좀 풀려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지금 아까 여행 경보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주셨는데 그 최상위인 여행 금지 구역 어느 정도 상황이 되면 이 여행 금지 구역으로 좀 지정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여행 금지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그 외교부에서 판단하는 것도 있고 네. 그 외교의 협약에 따라서 전 세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판단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닐 수도 그러니까 있군요. 단순히 한 나라에 대한 적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금지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대표적으로 그 사유로는 어떤 내전의 상황, 그리고 테러, 그리고 치안 불안, 그리고 극심한 자연재해 뭐 이런 부분이 사유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여행 경보 제도의 대상자도 따로 있는 건가요? 원래는 뭐 주재원 그리고 그 뭐 외국에 그 거주하는 국민들이 다 해당이 되고 또 여행객까지 포함된다고 본다고 하지만 잠재적으로 우리나라는 여행 자유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적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 프랑스 특수부대 요원에 의해서 구출 작전으로 풀려난 우리나라 여성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 여성은 그 지난 1월부터 이제 여행을 아마 시작을 했던 것 같고 2월경부터는 이제 미국인 여성과 동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모로코를 거쳐 서사하라, 그다음에 세네갈, 말리 이런 나라들을 거쳐서 이제 부르키나파소, 베냉 이런 곳으로 여행을 할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성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같은 거 보면 나는 그 문화와 종교를 넘어서 볼 생각이다. 그리고 나는 현지인들과 여행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현지인과의 체험이나 기타 어떤 그 교류하는 사진들을 올렸는데 이것이 그 나라에 가서 여행하고 보고 듣는 것이랑 그 나라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이라는 부분과는 분명히 구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주의를 놓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프랑스군에 의해서 일단 풀려났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다행이기도 하고 또 피랍됐다는 사실은 되게 안타까운 사실이기도 한데 구출해내는 과정에서 또 군인 2명이 희생당하는 일이 안타까운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론이 그렇게 좋지는 또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부르키나파소 이곳을 원래 철수 권고 지역이었는데 여행 자제 지역으로 바뀌면서 근데 거기를 또 갔단 말인 거죠. 그래서 여론 자체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네, 지금 프랑스 현지 여론도 좋지 않습니다. 프랑스는 자국민 보호 원칙에 따라서 그 부대를
파견해서 결국은 구출해냈고 네. 프랑스인 포함해서 우리나라인과 미국인을 구출을 했지만 분명히 프랑스인 아들 그리고 전우를 잃었다는 그런 표현까지 이제 쓰면서 결국은 무고한 희생이 뒤따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유가 하나의 방종으로 흐르지 않냐 이런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2021년에 발효되는 재외국민 보호 영사조력법이 있지만 거기에도 분명히 자부담 원칙이 명시가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향후에 나오는 뭐 이분에 대한 어떤 여러 비용에 대해서도 이거를 긴급 군함비라고 하는 외교부의 예산으로 하는지가 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결과적으로 개인적으로 간 여행 사고로 일어난 건데 국가가 비용을 책임지는 게 맞느냐라는 얘기인 거죠. 대한민국 헌법에는 예. 1조에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는 부분 2조에 바로 재외국민을 국가가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는 아주 조항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재외국민 보호 영사조력법이 생겼는데 이런 경우까지 보호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지금 여론도 좋지 않고 또 특히나 외교부에서 현재 예산대로 운영하는 긴급 구조비, 긴급 구호 재난 지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원이 되지 않겠다는 외교부의 입장이 있습니다. 사실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외교부에서 이제 한 달 넘게 우리나라 여성이 납치된 것을 파악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모르겠습니다. 현지에서 그렇게 쉽지 않았을까 파악하는 게 그런 궁금증이 사실 들었거든요. 뭐 지난번에 리비아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교부가 엠바고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번에는 인지 못했다고 하는 또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 리코그니션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능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엠바고로 했다면 해태인 부분이 있는데 외교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뭐 민원이 들어오거나 신고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정보망 첩보를 통해서 입수가 됐거나 아니면 외신이 모니터링되거나 이런 경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미국이나 선진국의 사례에 비해서는 정보가 굉장히 취약한 그런 것은 드러낸 것 같습니다. 이 여성분이 근데 개인적으로 여행을 간 거잖아요. 자유여행식으로. 예. 그러면 이런 것들 개인 여행 같은 경우는 정부가 상황 파악을 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추적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인이 외국에 간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또 거쳐서 가는 경우에는 여권을 계속 확인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상호 그 외교적으로 협정을 맺어서 통보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나라가 있고요. 이번에 그 여행 계획의 경우에는 약간 초월주의나 극단적인 어떤 자유주의에 좀 빠진 뭐 그런 뉘앙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예전에 뭐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라는 뭐 그러니까 책도 굉장히 나왔죠. 유명했지만 네. 지도 밖으로 어떻게 행군을 합니까? 사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법적 제재나 앞으로 규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봤던 그 여행 경보제도 4단계를 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4단계에서 보게 되면은 그 여행 금지 구역으로 된 곳에 가야지만 사법적인 처벌을 받는 거고 앞서 그 3단계까지는 어떤 사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나오는 흑색 경보. 예. 네, 여기 보이다시피 흑색 경보가 궁금하거든요. 즉시 대피, 철수 그리고 여행 금지 거기다가 형사 처벌까지 있는데 앞으로는 이 제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념하실 필요가 있고 꼭 형사처벌이 아니더라도 황색, 적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과태료를 매기는 그런 행정적인 질서벌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브라질 같은 경우도 여행 자제 국가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예, 거기도 치안 정세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나 또 이제 열대에 우림이 껴있기 때문에 아마 전염병이나 이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지도를 보게 되면 네, 지금 보면은 황색, 나오고 적색 있습니다. 예, 네. 표시가 되고 약간 아프리카 쪽과 또 남미 쪽에 좀 색깔들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아마 뭐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그 여행 자제, 철수 권고, 여행 금지 해서 뭐 과태료를 받고 뭐 또 처벌을 받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안전이 가장 그렇죠.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 예. 특히 이제 해외 여행을 많이 다니는 또 바캉스, 또 휴가철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디 가실지도 좀 고민을 하실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인지를 못하셨다가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해외여행 가기 전에 여행 금지국인지 아닌지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미 외교부는 그 안전여행제도라고 해서 공사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공사요? 예. 뭐 네이버나 이런 데다 찾아보시면 바로 나올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외국을 여행할 때 그 공항에서 이제 안내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실제로 그런 나라를 갈 경우에는 한번 확인을 거치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사회교육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이런 제도에 대해서 사실 뭐 체크하라, 확인하라 이런 것보다도 네. 언론의 역할도 있고 네. 사회에서의 어떤 재교육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릇된 관념이나 어떤 공동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거나 불안을 가할 수 있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스스로 좀 자제하는 성숙된 시민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실제로 저희가 저런 여행 금지 자제 국가에 왜 여행을 하나 싶은데 이게 현지 여행 업체를 통해서 방문하는 여행객들도 많다고 하는데 그렇죠. 현지 여행 업체에서는 또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대요. 네, 잘못된 호도입니다. 더더군다나 현지 여행 업체라고 하는 것이 그 현지인과 연루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우리 국민과 아니라 그러다 보면은 그 테러범들의 경우에는 그 랜섬, 인질의 몸값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이면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더더군다나 우리는 위험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품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꼭 생각합니다. 외교부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유재원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